중요한 얘기를 하자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에 시위 한창 하고 있는 나라 있죠? 이게 나라가 아니지, 도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보셨습니까 이거? 100만이래요 100만.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100만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왜? 뭐를 위해서 100만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뭐를 위해서 왜 싸우고 있는가, 왜 시위를 하고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저 때를 알기 위해서는 홍콩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홍콩이 왜 중국에 넘어갔는가. 자, 그걸 알려면 당연히 넘어갔던 시기. 홍콩이 언제 넘어갔는지 아세요? 홍콩이 넘어간 시기가 청나라 때예요. 다 아시죠? 100년 전이니까 청나라 때. 청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중국 역사에서 최전성기죠. 요 빨간 게 명나라고 여기가 현재 중국이잖아요. 청나라는 그거보다 더 컸습니다. 야, 무슨 이렇게 똥똥한 나라가 다 이만했어요. 청나라 최전성기 때는 정말 컸죠.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 뭐 중국 역사니까 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18세기 중반 권륭제라는, 들어보셨죠? 권륭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때 영토를 팍팍팍팍 늘려서 이만해졌어요. 엄청나게 컸죠. 지금보다 더 컸어요. 지금보다 더 컸는데 문제는 이 청나라를 잘 보면은 역사 위를 보면 권륭제, 강희제, 옹정제 어디서 들어보셨죠? 역사 때 안 들어보셨어요?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역사 시간에 이분들은 이 아저씨들은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어. 근데 아래에 있는 가경제, 모룡제, 한풍제 이분들은 이름을 못 들어봤거든. 저 같은 그냥 보통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거 축구 감독 형 말고 축구 감독 말고 강희제, 온정제, 권룡제 이름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가경제, 모룡제, 한풍제는 이름이 입에 잘 안 익어. 왜 그럴까? 서태후는 또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여기는 망해가는 거니까, 막장이니까. 서태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청나라의 최전성기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을 때, 거의 세계 원탑을 달리던 가장 힘이 셌을 때가 강희제, 온정제, 권륭제고, 여기서부터는 중국이 맛이 갈 때, 이때는 아예 아예 먼 곳으로 갔을 때기고, 가경제, 모룡제, 한풍제 이때는 중국이 진짜 치욕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위에는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좀 황제들의 이름이 많이 났는데,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뭐냐? 똑같은 때 옆에다가 나열한 겁니다. 똑같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나라 최전성기예요. 여기에 오타 있네. 오타. 죄송합니다. 오타는 그냥 좀 넘어가죠. 야, 너 매의 눈이다. 그것도 보고 있냐? 야, 그걸 대단하다. 이 많은 글자 중에서. 와, 진짜 읽는 사람이 있구나. 야, 전 대충 써봤는데, 야, 이거 무서워서 대충 못 쓰겠는데. 야, 가경제 또 오타 있어요. 오타 찾지 마. 그냥 대강 봐. 오타 찾지 마. 미안해. 야, 오타 찾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매의 눈이네. 자, 위에를 보시면 청나라 최전성기인데 권룡제라는 형이 있잖아요. 무려 60년을 했거든요. 옆에 잘 보면 이 형이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60년 뭐가 있어요? 산업혁명이 있어요. 1775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해요. 1780년 동인도 회사가 드디어 중국과 무역을 열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프랑스가 완전 바뀌죠. 딱 요때가 진짜 서양이 산업혁명하고 조금 있다가 1807년에 결정적으로 미국이 뭐를 개발해요? 증기기관선. 이 전투 함정에 드디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죠. 철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증기철선이 나와서 나무로 만든 배와 미국의 철선이 빵빵 쏘면은 나무로 만든 배다 날아가는 그런 흑선이죠. 흑선. 대변혁의 시대가 딱 권룡제 때 왔어. 사실 역사를 보면, 알고 보면, 옆에를 보면, 그러면은 이때는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이 아직 청나라가 힘이 더 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청나라에 와서 무역을 좀 열어달라고 와서 열심히 나름 빈다고 하면 뭐하고 나름 약한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좀 무역을 하자고, 문을 열어서 우리랑 같이 뭘 하자고. 중국도 이때가 진짜 중국 현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때 아직은 이렇게 셌거든. 권룡제 초반까지는 1760년 산업혁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셌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디에 뭐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여기서 노 한 다음에 이 아래로는 답이 없었죠. 이 아래는 그냥 순환의 역사입니다. 순환의 역사. 여기 이때가 중국 입장에서는 권룡제 때가 최전성기를 달리는,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죠. 최전성기를 달릴 때 뭔가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최전성기를 달릴 때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여기서 한 방에 골로 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을 굳이 뭐라고 할 필요 없는데, 자, 이때 권룡제 때 최전성기를 달릴 때 영국에서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요? 유명하죠. 1790년대 맥카튼이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쫀쫀쫀쫀쫀쫀 와서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황제시여, 우리한테 무역을 합시다. 항구를 더 열어주세요.
걸륭제죠. 항구를 더 열어주세요 하고 이때도 뭐 안 만나려고 그랬죠. 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안 만난다 뭐 이 소리에서 영국하고 못 만날 뻔하다가 저기 뭐 딴 데 보고 조아린다 뭐 만나죠. 만나서 열어달라는데 거절합니다. 항저우라 그러죠. 거기 빼고는 아무데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패국 폐쇄 정책을 유지를 해요. 이 한 방이 진짜 컸죠. 이게 걸륭제 때 일어난 일인데 근데 아쉬운 건 영국이니까 다 아시죠? 이때부터는 무역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청나라한테 은을 주고 차 비단 도자기를 받아온 이 무역 유명하잖아요. 영국이 은을 주고 차 비단 도자기를 받아왔는데 청나라가 영국하고 무역을 안 한 이유가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영국에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읽어보면 역사책을 읽어보면 은 말고는 받을 게 없어. 은이나 줘. 은이 그때 얘네 화폐니까. 야 근데 여기 산업혁명 지금 막 했잖아. 증기기관 막 나오고 있잖아. 야 이거 받을 게 얼마나 많았겠니 여기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받을 게 이거 한참 잘 나가서 이거 아편전쟁 중에 나오잖아요. 아편전쟁이 나온 이유가 뭐 역사를 보면은 이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영국이 마이너스가 너무 커져서 은을 너무 뺏기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뭐 그거 메우려고 뭐 아편전쟁을 해서 청나라에서 은을 받아왔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은으로 안 받더라도 받을 게 너무 많았는데 거만을 떨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이때가 진짜 이거를 잘 순환을 시켰으면 몰랐는데 은만 받고 뭐 전혀 뭐 자기들은 받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결국엔 별 수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안 되겠다. 은이 없다. 그 유명한 삼각으로 아편을 팔았죠. 인도에서 아편을 만들어서 청나라에 아편을 넘기는 그 유명하죠. 아편 전쟁의 단추잖아요. 아편을 팔았어요. 이 은밖에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을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삼각트리로 아편을 팔아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은 중국이 아편 수입량 이렇게 들어가죠. 중국이 골로 가는 거죠. 유명하니까. 빨리빨리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중국도 뭐 이거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유명한 우리 칙서영 임칙수 아저씨 보내서 이 아편을 뭐 홀라당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죠. 뭐 2만 톤인가를 2만 톤? 2만 상자인가를 던져버렸다며 서양 애들이 갖고 있는 2만 상자인가를 홀라당 던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간단하죠. 임칙서영이 저걸 던지니까 당연히 쳐들어왔죠. 2만 상장가를 던지니까 당연히 쳐들어와서 제1차 아편전쟁으로 싸웠는데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니까 이걸 청나라는 200고 영국은 이름도 네메시스 호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기고 여기 한포 달려있고 이거랑 싸우니까 갔죠. 그냥 갔어요. 거의 뭐 한 대를 침몰을 못 시키고 그냥 다 가버렸죠. 그 뭐 유명하죠. 얘네가 워낙 썩었다 뭐 한 포를 쐈는데 뭐 날아가는 게 없었다 무슨 뭐 밀가루가 날아갔다 오는데 뭐 온갖 소리 다 나오면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개 박살을 나죠. 그리고 이때는 참 불쌍한 게 우리가 아편전쟁 그러면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살에 학살? 일방적인 조팸에 가까운 게 이게 아편전쟁인데 몇 년 걸렸어요? 이게 40년에 시작해서 41년 7월에 끝났어요. 2년 걸렸어요. 2년도 안 걸렸어요. 1.5년 1.6년 만에 이게 빨간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조패면서 1년 만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끝냈어요. 한 방에 그냥 뚜까 팼죠. 뚜까 팼어. 아무것도 못하는 애 뚜까 팬 다음에 이때 뭐를 받았냐? 그때 홍콩을 받습니다. 그때 홍콩을 봤는데 홍콩 안 간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홍콩의 위치 잠깐 볼게요. 홍콩이 여기 있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홍콩이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홍콩이 여기 있는데 홍콩이 왜 홍콩이냐 하필. 그때 중국이 문을 열었던 항구가 광저우밖에 없어요. 아까 나왔죠. 걸륭제가 문을 열어줬던 외국인들이 와서 무역을 해도 좋다고 얘기했던 게 광저우밖에 없는데 그 앞에 외국인들이 몰려있던 데가 홍콩이에요. 여기서밖에 무역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앞에 섬이 홍콩이고 홍콩을 또 자세히 보면은 다 홍콩이 아니에요. 우리가 홍콩에 가면은 국제공항에 여기 내리거든. 근데 홍콩이라는 섬은 어디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입니다. 홍콩 아일랜드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홍콩 아일랜드 앞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사진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홍콩 바로 앞에 있는 거 구룡반도죠. 여기가 구룡반도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것들 이게 홍콩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 얻은 땅이라 그래서 새로 신자 써서 새로운 뉴 에어리어에서 신계라고 불러요. 신계 가시 아니라 새로운 뉴 에어리어 그래서 요걸 신계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홍콩이라 그러면 이걸 다 홍콩으로 알고 있죠. 이걸 지금 우리의 느낌은 홍콩 국제공항에 내리면 여기에 내리잖아요. 여기에 내려서 요렇게 타고 요렇게 들어갑니다. 홍콩 가신 분은 알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노는데 구룡반도나 여기도 다 홍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 아편전쟁 1차 전쟁에서 이겨서 받은 홍콩은 여기였어요. 조그만 거 여기만 줬단 말이야. 그거를 일단 알고 보시면은 자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결국에는 깨졌죠. 깨져서 이 난징조약 이거 유명한 또 사진 그림이죠. 난징조약으로 아까 전에 그 홍콩을 홀라당 뺏깁니다.
홍콩은 조차 99년 이런 거 아니었어요. 홍콩은 그냥 뺏긴 거예요. 할양했어, 할양. 그냥 니들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거기 있어도 그 홍콩 아일랜드만 따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서구 애들이 뭐다? 호구다. 들켰죠 이거. 호구라는 걸 들켰어요 이거.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홍콩 아일랜드를 뺏긴 게 아니라 이게 호구라는 걸 들켰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잠깐만 기다려봐. 저게 지금까지는 세계 넘버원 국가인 줄 알았는데 걸륭제 때만 생각을 하고 알고 보니 호구였죠. 아무것도 못하고 1년 7개월 만에 그냥 다 털려서 결국에는 홍콩까지 뭐 어떻게 돼요. 게다가 아편전쟁 끝난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평천국이라는 태평천국의 난이 펼쳐집니다. 기억나시죠? 어디서 많이 봤죠? 역사 생활에. 이 안에서 태평천국을 만들어. 이렇게 태평천국을 만든 다음에 얘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북벌을 합니다. 북벌. 우리나라가 이 북벌하는 거 말고 북벌이 여기서 나와요. 지네들이 여기 있으니까 베이징을 정벌하겠다 해서 애들이 북벌에 나서요. 진짜 있는 단어예요. 얘들이 북벌에 나서요. 태평천국이 뭐 하는지 알죠? 이 아저씨 홍수전 태평천국의 창시자. 이 아저씨가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동생이다. 기억나세요? 자기가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국인이었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게 잠깐 my brother. 중국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brother라고 주장하고 지저스는 my father가 되는 거죠. my father가 돼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second son elder brother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이러면서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걸 주장하면서 이게 올라가요. 북벌하겠다고.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면은 서양 애들이 처음에는 기독교 운동인 줄 알았대. 서양 애들이 처음에는 태평천국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어쩌고 하면서 올라가니까 야 이거 기독교 운동이다 해서 도와주러 가봤더니 근데 내가 동생인데 뭐 이딴 소리 하니까 이거 뭐 내가 동생인데 이딴 소리 하니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거 같이 쳤죠 중국하고. 처음에는 지네 편인 줄 알고 신성모도 아니에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야. 또 미안해. 예수님 죄송합니다. 님자를 안 붙여서. 처음에는 진짜 자기 그건 줄 알고 기독교 운동인 줄 알고 도와주러 갔더니 자기가 동생이라는 둥 나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중국하고 힘합쳐서 이걸 밀어버립니다. 이걸 밀어버려서 지저스가 예수님이죠.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그랬어요. 절대 그 신성모독을 할 생각이 없었죠. 이런 저 아저씨가 저런 뻘소리를 했다는 거지. 뻘소리를 하면서 북벌을 시도해요. 북벌을 시도하다가 그 중국하고 이제 아까 전에 기독교 영국 프랑스에 결국엔 태평천국이 멸망을 하는데 문제는 태평천국이 멸망을 하기 전에 2차 아편전쟁이 터져요. 이렇게 파란 거죠. 2차는 사실은 안에서는 지금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난리 났다가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이미 청나라가 힘이 없어. 얘 스스로 나라라 그랬어요. 무슨 제라 그래. 무슨 왕이라 그러는데 힘이 없어. 이미 나라가 안에서는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해벌레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영국과 이제 프랑스도 숟가락을 올리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딱 프랑스도 잠깐만 1차 때 보니까 영국이 그렇게 꿀을 빨았다며 하고 프랑스도 뛰어들어요. 별 이유 없이 뛰어들어 숟가락을 딱 얹고 같이 올라갑니다.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쫙 올라가요. 중간에 뭐 무슨 조약 뭐 텐진 조약 뭐 해서 중국이 화해하자 그래요. 화해하자고 청나라가 형들 미안해 봐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봐줄까 하면서 쌩까고 올라가서 베이징 북경까지 점령합니다. 2차 아편전쟁 때는 북경까지 들어가요. 봐달라고 조약도 맺고 하는데 닥쳐 이러고 쭉 들어가서 북경까지 점령합니다. 싹 털어요. 싹. 여기 있던 황제가 도망가죠. 청나라 황제가 저 멀리 도망가고 얘들이 북경을 싹 털면서 중국의 멘탈이 날아가면서 이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구룡반도 기억나시죠? 홍콩 바로 앞에 있는 거. 여기 바로 여기. 이게 구룡반도거든요. 홍콩 아일랜드 말고. 이 구룡반도가 이때 넘어갑니다. 이때 이렇게 넘어가요. 홍콩까지. 나중에 그리고 여기를 뭐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넘어가죠. 이 신계 뉴에일까지 한꺼번에 다 넘어갔는데 여기가 몇 년이었냐? 99년 조차인가 그랬죠. 여기를 99년에 걸쳐 빌리죠. 그래서 사실은 잘만 주장을 어떻게 했으면은 요거는 영원히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을 것 같아. 홍콩만은. 근데 여기가 없으면은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돼서 1997년까지 여기를 조차합니다. 조차를 하죠. 이게 홍콩을 이제 넘기게 된 어떻게 보면 참 중국 입장에선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1997년도 우리는 IMF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얘네는 영국과 프랑스가 홍콩 반환을 하죠. 홍콩 반환식을 딴짠 하면서 이때 장점이 여기 장점인 아저씨죠. 장점인 아저씨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약속을 홍콩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홍콩이 싸우는 겁니다. 홍콩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일국 아시죠? 양제
이거를 약속해요. 최소 50년. 나라는 같지만 홍콩과 중국은 제도를 따로 둬서 제도를 분리해서 양제, 옛날에 영국이 있던 거와 똑같이 운용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요. 일국 이제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같지만은 제도를 다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 약속 때문에 홍콩이 사실 뭐 별다른 큰 충돌 없이 넘어갔는데, 자, 문제는 일국 양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 홍콩의 수반이죠. 홍콩의 수반. 홍콩의 대통령은 아니고 홍콩의 수반, 홍콩의 장관, 행정장관인데, 행정장관을 처음에는 중국이 내려보냈지만은 나중에 홍콩인들이 스스로 뽑겠다. 그게 뭐예요? 홍콩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겠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일국양제를 위해서. 일국양제를 위해서 홍콩의 행정장관을 니들이 직선으로 뽑게 해줄게. 지금은 간선으로 중국 정부가 거의 뽑아준 데가 내려오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뽑게 해줄게. 홍콩 총독은 아니죠. 총독은 옛날에 영국시대 이름이고, 홍콩 장관을 뽑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지키긴 지켰지. 어떻게 지켰니? 홍콩의 행정장관은 1200명 선거인단을 간접으로 뽑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직접 그 선거로 넘어가게 약속을 하고, 18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1표의 보통선거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 안 해줬냐? 해주긴 해줬어요. 직접 선거 하겠다. 근데 뭐가 문제다? 너희들 직접 선거 약속을 했지. 1인 1표의 보통선거 오케이 해줄게. 근데 후보자는 우리가 만들어준다. 야, 머리 좋은데? 약속을 했으니까 직접 선거를 안 하게 해줄 수는 없는데, 거기 나오는 1번, 2번, 3번 후보를 중국 전인대죠. 전인대가 뭐 2명에서 3명 정도를 사실상 뽑아서 내려보내줄게 이거잖아요. 직접 선거 하게 해줄게. 1인 1표 보통선거 오케이. 근데 후보자를 자기가 정하겠다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보면은 뭐 애국 애항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1번, 2번, 3번이 제대로 내려올 리가, 자기들 생각에, 홍콩 사람들 생각에 없겠죠. 게다가 우리 진핑이 형은 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시잖아. 이 형 특성이 그런 거에 되게 강하거든. 진핑이 형은 일국양제 실체에서 보면은, 일국양제란 양제와 일국을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양제는 일국에서 비롯된 거다. 홍콩이 양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중앙정부가 인정해서이고, 고도의 자치권이란 것도 중앙정부가 부여하는 만큼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먼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 무서운 거지. 이제는 양제가 일국이 더 앞서니까 양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무서운 와중에 저런 이제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직접 선거를, 그게 뭐가 퍼져요? 그래서 2014년에, 지금 얘기가 아니죠. 2014년에 직접 선거를 하기를 해주는데 후보자를 중국에서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이게 터지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되게 잘 퍼지진 않았었는데 당시에 우산혁명. 홍콩 애들이, 야, 말이 되느냐 그게. 야, 직접 선거 해주게 해야지. 니들이 내려보낸 3명 중에서 뽑으라면은 그놈이 그놈 아니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형 그거 말고 직접 선거 해줘라고 엄브렐러. 그러니까 왜냐면 왜 노란색 우산이었냐면은 처음에 최루탄 같은 거 막 쏘니까 그거 막는다고 우산 들고 왔던 게 이제 화제가 돼서 전부 다 이제 노란색, 요런 노란색 우산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를 이제 다들 들고 나와서 엄브렐라 무브먼트가 됐는데, 이게 우산혁명이에요. 노란색 우산 들고 나와서 과연 어떻게 뽑는가, 일국양제가 지켜질 것인가, 이걸로. 근데 이때도 나왔지만 당연히 굉장히 힘듭니다. 굳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힘들겠죠. 왜냐, 선거 방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데 이게 홍콩만 봐줄 수 없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야, 서구식 자유주의가 허용되면 홍콩만 봐줄 수 없잖아요. 딴 데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게다가 체제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홍콩처럼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겠다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아, 영문이 무브먼트인데 뭔 혁명이냐고. 알겠습니다. 노란 우산 운동. 죄송합니다. 노란 우산 운동. 죄송합니다. 노란 우산 운동. 아, 무슨 소리야. 노란 우산 운동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수정 운동. 노란 우산 운동 같은 걸 했었죠. 수정입니다. 수정. 자, 하여튼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등장하냐면은 이 신문 기사가 잘못됐네. 그죠? 자, 운동 무브먼트. 자, 우산 무브먼트 때 캐리 람이라는 누나가 등장을 해요. 지금 홍콩의 수반이에요. 수반이라 그러면 뭐하지? 행정장관 짱인데, 이 캐리람 이 누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누나가 왜 등장을 했냐, 이 우산 운동 때 이 누나가 등장을 해서 그냥 강경진압을 했거든. 1000명 이상을 감옥에 가두면서 이 우산 운동을 날려버려요. 영어로 해야겠다.
엄브렐라 무브먼트를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아야 중국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객관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중국도 미국도 한국도 다들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비난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누나가 중국 정부한테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홍콩의 그 행정장관이 돼요. 지금까지 장관인데 문제는 결혼을 영국이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최근에 이 캐리람 누나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또 100만 시위를 하고 있냐. 이 사건부터 얘기하는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콩에서 중국이 금지하는 책을 팔던 서점업자들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홍콩에 있으면은 중국으로 잡혀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일국 양제니까. 근데 홍콩에서 중국이 금지했던 책, 근데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야, 책을 팔았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시진핑의 연인들 야 이런 거 팔면 진핑이 형이 열받겠지. 야 좀 이름 좀 이렇게 그지 뭐 진핑이 형이 싱킹 뭐 이런 걸로 하든가. 야, 이름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거 씨 도발몹 세워놓고 이거 뭐 그쵸? 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타운트 친 거죠. 타운트.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 아 이게 정책이니까 농담이니까 이런 제목을 하여튼 중국 당국이 껄끄러운 책을 팔던 업자들이 있는데 홍콩에서 잡혀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일이 있어요. 한 2-3년 정도 중국에 잡혀 들어갔다 나왔거든. 이때부터 홍콩 사람들이 뭐를 걱정하기 시작했냐면은 야 홍콩에서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중국에 잡혀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해.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가 터졌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다 아시죠? 신문기사에 나온 거. 홍콩이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거를 통과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홍콩에서 뭔가 잘못하면은 어떤 나라와 나라 간에 범죄인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범죄인 인도하죠. 뭐 미국에서 범죄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잡아서 미국 주잖아요. 홍콩도 똑같이 범죄자가 들어오면은 옆 나라 뭐 대만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옆에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하고 범죄인을 교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인도를 이렇게.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다 좋은데 문제는 중국과도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도. 자기들이 보기에. 야 그러면은 범죄를 중국에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뭐 영국, 미국 뭐 20개국가 인도 조약을 체결해놨어. 그건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중국 본토와는 반환 이후에도 맺지 않고 있었는데 인도법이라는 이름 아래에다가 많은 국가를 넣다 보니까 중국도 들어갔거든. 중국도 들어가서 중국으로 범죄자들이 이제 송환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홍콩의 자유가 옛날보다 침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침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야.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100만이 나온 거죠. 내가 어느 날 아무런 죄 없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 중국 형들도 그렇게 생각 없이 막 잡아하는 건 아닐 테니까 아니라고 믿으니까 막 잡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홍콩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지.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게 두렵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 이렇게 뭐 항의를 하고 있고 불과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 번 더 한다 그래요. 송환법 철폐하라 하면서 뭐 검은 대행진에서 100만 이상이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지도자를 막 우습게 얘기거나 막 얘기를 하면은 제일 편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형을 내가 아무리 욕해도 괜찮아. 왜냐? 미국 애들도 욕하는데 뭘. 미국 애들이 이거 보고 내가 영어로 욕하잖아. 그럼 좋아할걸 옆에서? 이렇게? 거기는 내가 오바마 형을 아무리 욕해도 미국 애들도 들어와서 같이 욕해 이러고 뭐 이러면서 심지어 뭐 거긴 영화 배우도 영화 이렇게 뭐 영화 소감 어떠십니까? 상을 받았는데 그럼 나와서 트럼프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는. 그걸 보면서 야 쟤네는 뭐 그냥 뭐 옆집 형처럼 얘기해 대놓고.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미국 애들이 나를 욕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하니까. 저는 트럼프 형이 잘났고 안 잘났고 뭐 못났고를 떠나서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뭐 오바마 형 뭐라 그런다고 나를 뭐라 그럴 거야? 아니잖아. 뭐 링컨 형 정도 뭐라 그러면은 그 남북 뭐 그게 뭐 노예 전쟁인 게 있으니까 뭐라 그러겠지만 웬만한 형들 뭐시 아니면 뭐 누구 형들 뭐라 그래도 무섭지 않아. 선진국 정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도 그게 언론의 자유잖아요. 말하기 쉽잖아. 서로 말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중간? 우리나라 정치는 우리나라 현 대통령님이건 전 대통령님이건 전전 대통령님이건 전전전전 대통령님이건 함부로 말하기 무서워. 이렇게 아직은 저는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냥 편안하게 누구 사람이 잘하는 것만 있냐 못하는 것도 있겠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기를. 무서워. 뭐 지금 대통령도 옛날 대통령도 하여튼 뭐 다 모르겠는데 정치는 아직 무서워. 조금만 더 우리나라도 한 1-20년만 있으면 좀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정치에 대해서도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콩 사람들도 그런 거를 바라는 거겠죠. 참고로 이걸 보시면 대만 얘기예요. 이건 대만 고교생들이 약간 딴 내용이긴 한데 장제스 자기의 국부죠. 자기네 국부 우리로 치면은 뭐 누가 되시려나 국부인데 거기에 국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타노스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학교는 요 특정 날이 되면은 이렇게 꾸미는 전통 비슷한 게 있었나봐. 전통 비슷한 게 분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 교종에 장제스 동상이 있으니까 타노스로 분장을 시켰어. 타노스로. 타노스 좀 분장시켜도 좋은 걸로 시켜주지. 하필 타노스로 시켜갖고 대만에서 싸움이 났어요. 뭐라고 싸움이 났냐? 이게 과연 모독하는 거냐? 근데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제가 보기엔 물론 사람을 모독하면 안 되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모독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이 교장 선생님이 말한 거는 모독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한 것이고 만약에 장제스 아저씨가 살아 계셨다 그래도 자기 동상에 그렇게 학생들이 별다른 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타노스를 입혀왔으면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모독만 아니라면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 장제스 아저씨도 웃지 않았을까? 이걸 보면서 대만도 생각보다 나라가 좀 발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그쵸 생각보다 자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홍콩의 그 내용이고 잠깐 홍콩 얘기를 드리면 홍콩에 이제 가보신 형들이 많으시겠지만 공항에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이시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디즈니랜드. 홍콩 디즈니랜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콩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보통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홍콩 섬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은 디즈니랜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즈니랜드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게 되는 빅토리아 피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나 홍콩 가면 한 번씩 올라가서 이상한 짤짤짤짤짤짤짤 타고 올라가는 그 기차 같은 거 타고 언덕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피크. 그게 여기 있어요. 이쪽에 코즈웨이 베이가 있고 결정적으로 그 란타이퐁이라는 데가 또 있는데 여기에 란타이퐁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콩에 가면은 외국인들은 다 한 번씩 가요. 거의 신촌, 홍대와 강남을 합쳐 놓은 그런 느낌? 가보시면은 길에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뭐 술집 같은 게 쫙 있고 무슨 디스코텍이라고 하면 뭐하고 뭐 락카페 같은 거 쫙 있고 여기가 란타이퐁이에요. 여기 가보시면 느낌이 이래. 누구나 한 번은 가보죠. 가면 사람들 외국인들 빠글빠글합니다. 노천에 이렇게 쫙 사람들 쫙 서 있고 이태원과 신촌과 강남을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통 이 안에서 놀죠. 그리고 구룡반도를 바라보는 홍콩의 야경을 한번 보고 이쪽으로는 잘 안 가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 보통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마카오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 관해서 혹시 홍콩의 느낌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못 보신 분은 홍콩의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을 알려면은 이 영화를 보면 돼요. 이 영화를. 죄송합니다. 좀 옛날 이야기한데. 중경사님. 야 3초. 홍콩은 여기까지. 조금 더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한번 드릴게요.